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독일의 법률에 대하여 소개해드릴 도교교과 21학번 전민지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독일법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며 그것의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독일의 구체적인 법령 체계, 또한 타 국가의 헌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독일법의 기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만의 특별한 법들에 대하여 알아보며 우리나라의 법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준법 정신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일법의 기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들은 그 법의 기초를 따온 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도 독일법은 서구의 거의 모든 법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도 좋을 로마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법제의 존재 양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조건은 바로 로마법을 계승했다는 점입니다. 로마법은 독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법, 즉 보통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되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로마 대법전이라는 법전을 보통법의 법원으로서 채용한 아주 형식적인 수용이 아니라 이것을 재해석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현실에 적용하는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을 통한 적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다른 서구 제국의 로마법 개수와는 달리 고도로 전문적인 법 기술을 담당하는 법률가 집단에 의하여 독일법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독일법의 특성은 바로 추상성과 체계성입니다. 즉, 영미법의 사고가 귀납적이고 문제 해결적 사고라고 한다면 독일법은 연역적이고 제도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미법에서는 법관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이전의 법관들의 판단이 모여 새로운 체계를 완성하고 이것들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면 연역적이고 제도적인 독일법과 같은 사고에서는 법규범은 입법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이미 완성이 된 상태이며 법관은 규범을 대전제 그리고 적용되는 대상을 소전제로 하여 단순히 있는 법을 대상에 적용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영미법과는 달리 자의적인 해석과 법 창조적 역할은 매우 소극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규범의 완결성이라는 관념은 법을 정립하는 국가기관의 절대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독일법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헌법을 제정할 당시 독일법의 체계를 굉장히 많이 모방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법의 기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18년 11월 7일에 발생한 독일 11월 혁명 이후 독일 제국이 붕괴하는데 혁명 이후 이듬해 8월에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의회 민주주의적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였는데요. 바이마르 헌법의 몇몇 조항은 현재의 독일 헌법에 그대로 남아있기에 바로 독일법의 기원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근대 헌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 즉 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 20세기 현대 헌법에 전형이 되어 많은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3권을 명시하는 등 세계의 인권 개념의 발전에 큰 역할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인권을 중시하는 독일 정서의 근원은 바로 바이마르 헌법에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독일의 법령 체계입니다. 독일의 법령 체계는 매우 다원적이고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연방국가라는 통치체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법과 주법의 중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연방은 연방헌법인 기본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전부 주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연방법이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모두 주법에 관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의 입법 권한은 매우 다양하여 어떠한 사항이 연방의 입법 권한에 포함되는가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방의 입법 권한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입법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연방의 입법 사항으로서 열거하지 아니한 것이 주의 입법 권한에 속한다는 소극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법령 체계는 단순히 연방과 주에서 입법 사항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성과 획일성, 그리고 분권과 집권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동적인 상호관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국가에서 그렇듯 헌법이 가장 큰 규범이 되고 그 하위의 법들이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담으로 독일의 법령 체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하는 것이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인데, 독일에서는 이 법을 제정할 당시 헌법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헌법이 독일 통일 전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독일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본 질서만을 정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은 이 기본법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는 식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현재 독일의 헌법은 바로 독일의 기본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법령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그 하위에 법률, 대통령령 등등이 있는 것처럼 독일법은 그것이 연방과 주의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나라의 헌법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규정하고 문화의 반영이자 그리고 기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들이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헌법들을 살펴보며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법들에 반영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독일 헌법의 1조 1항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일에서는 세계대전 기간 동안 홀로코스트 등의 인권 유린 문제와 함께 국가 권력이 지켜야 하는 권리들의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반영하여 그 어느 순간에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독일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뼈저리게 느끼게 된 가치가 드러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 분권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겼는데요. 프랑스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 평등, 박애인 것처럼 헌법에서도 그러한 가치들을 강조하며 평등함과 민주성, 각자의 신념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미국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수정헌법에서도 이 가치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역사 그리고 정서와도 관련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두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모든 국가 권력은 독재자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를 지켜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민지배 역사와 독재자의 저항한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멀지 않은 과거에서 나오기도 했죠. 이처럼 각 나라의 헌법을 살펴본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면 그 국가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독일만의 특별한 법입니다. 독일 하면 법이 떠오를 정도로 독일에서는 그들만의 특별한 법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3가지 정도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정차 금지법입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길로 유명한데 이곳에서 정차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이 있는 만큼 차들이 빠르게 달려 만약 갑자기 정차하거나 너무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차가 있다면 바로 교통사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결함에 따른 비상정차도 벌금의 대상이 되니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하고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우토반에 진입하기 전 충분한 양의 기름을 차에 넣고 가지 않으면 이 또한 벌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우토반은 이렇게 멈추거나 느리게 달리면 벌금을 물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 와중에도 교통사고 발생률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독일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매우 잘 준수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추월을 할 때 오른쪽으로만 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물보호법입니다. 1933년 11월 24일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가장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동물보호법이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동물에게 민법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동물 보호를 국가 목표의 하나로 정한 것처럼 동물의 그 지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동물보호법의 제1항은 이 법률의 목적은 반려생물체로서의 동물을 위해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인간의 책임으로서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그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괴로움 또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동물의 생명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 자격이 필요하며 동물 또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하는 대신 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음규제법이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밤부터 아침까지 식사시간, 일요일과 공휴일 등을 휴식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 동안에는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소음을 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고 최고 몇백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층간소음과 이웃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층간소음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음규제법을 일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음을 규제하는 그 어떠한 법도 구체적으로 제정된 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준법 정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PPT의 내용의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독일에서 사고를 내면 목격자와 사고를 낸 사람, 그리고 앞집 사람, 그리고 옆집 사람 등등 모두가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와 독일 거리에 CCTV가 없는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든 것을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독일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오른쪽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한마디를 더 하자면 독일은 워낙 복지체계와 연금법이 잘 제정되어 있어 독일에서는 은퇴를 한 후에 노인들이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일 없이 창밖을 계속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짧은 영상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일가가 독일에 살았을 때 독일 이웃들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증언에 대한 영상들입니다. Ganz langen Haaren. Das hat sie so 25 sowas. Reiten gehen sie wohl auch. Also ich weiß, dass das irgendwas mit Pferden zu tun haben muss. Das allererste, was sie gemacht haben, als sie reingezogen sind, haben sie diesen Zaun hingemacht, ja. Da und haben das zugemacht, dass man nicht schauen kann. In der Zeit ist das auch gekauft worden da drüber. Ja. Das war die Mutter und die Tochter mit dem Kind, oder? Ja. Und die Oma. Und die haben dort gewohnt. Ihr Geld sei ohne Ende und dass die kaufen würden ohne Ende. Aber was sie gekauft haben. Hier drüben. Da drüben wohnen, ja? Ja. Da war immer also eine ältere Dame, die ein kleines Kind da. 일단은 독일의 시골 마을에도 가봤는데요. 마을 사람 중에는 최 씨 일행의 행동이 특이해서 기록까지 해놓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권순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작은 산골 마을 슈미텐.
비르재단의 자금 유입처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지가 있는 호텔의 전 주인은 최순실 씨 모녀가 열흘 전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8 or 10 days, I don't see her. 최 씨는 이 호텔을 중심으로 50m 거리에 한 채, 그리고 900m 거리에 또 한 채, 또 5km 떨어진 승마학교 인근에 또 다른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등 모두 3채의 집을 사들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10명이 넘는 한인 남성들이 주로 밤 시간에 최 씨 모녀의 숙소를 드나들었다고 말합니다. Die waren schon sehr aktiv gewesen über die Nächte eigentlich. 수시로 종류를 바꿔가며 10여 마리의 개를 키웠고 또한 한 살 배기 정도의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Der das alles geleitet hat hier. Und eine junge Frau, die habe ich aber nur von hinten gesehen, war dabei. Und da lag es noch im Kinderwagen. 이들의 행동이 특이하다고 느낀 옆집 노인은 일찍까지 기록했습니다. Wovon haben die also gelebt? Wovon sind hier, was weiß nicht, 5, 6, 7, 8, 9, 10 junge Leute rumgespielt? 이 일대 곳곳에는 이들이 머물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일제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슈미텐에 많은 부동산과 여러 명의 조력자들을 두고 있었던 만큼 최 씨 모녀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과 함께 국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미 독일을 벗어났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슈미텐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기본법은 국가의 거울상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듯 국가의 이념과 문화는 그 나라의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독일 문화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